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 딸은 딸이더라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파김치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위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하나같이 전생의 딸과 엄마였을 거라고 할 정도로 서로 궁합이 잘 맞아 들어갔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저는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 절대로 딸이 될 수도 친엄마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보다 제가 더 편안하고 든든하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그 고마운 말씀이 불편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계속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쉽사리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곤 깨닫게 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배려, 관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배려라는 단어는 기대와 욕심이 되고 관심이란 단어는 간섭과 참견이라는 단어로 변질이 된다는 것을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파김치만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는 파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만 드렸었다면, 아마 지금도 저와 시어머니는 제법 잘 어울리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 집안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을 험담하는 것 같고, 뒤에서 못돼 먹은 짓을 하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찔리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지요. 어머니의 말처럼 잘해주니까 제가 배가 불러 호강에 겨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틀렸다면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시고 좋은 방향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 또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딸 같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듣고 살았던 한 며느리였던 제 이야기입니다. 결혼 5년 차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예요. 남편에게는 위로 2명의 누나들이 있고 첫째 시누이는 결혼 후 이민을 가셔서 한국에 계시지 않고 둘째 시누이만 자주 교류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시누이 성격이 워낙에 깍쟁이이고 말하는 투가 예쁘지 않은 편이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와는 자주 부딪혔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 둘째 시누이가 와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둘째 시누이를 보면서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속으로 낳았는데도 닮은 구석 하나 없고 시아버지만 닮아서 당신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나마 첫째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좀 살가운 편이었는데 이민을 가는 바람에 너무 외로웠었다고, 그런데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긴 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애교가 많거나 살갑게 달라붙는 성격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해는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둘째 신우의 말투는 시어머니 입버릇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재수없긴 했었거든요. 딸은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었던 시어머니는 오직 저를 대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정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시고 암튼 좋은 분이기는 한데 가끔은 맞춰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맞춰드리고 참아드리기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상한 음식이나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는 음식은 제가 맛보기를 권하셨어요. 제가 먹어보고 이상하지 않다 하면 아직 멀쩡한 음식이 되었고,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곤 했죠. 결혼 전 입도 짧고 가리는 음식도 많았던 저는 결혼 후 마치 김이 상궁이라도 된 듯 시댁의 음식들을 찔끔찔끔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결혼을 했으니 멋모르고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냉큼 받아먹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변질이 되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구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내가 늙어서 요즘 간도 잘 못 맞추겠고, 게다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아. 그래도 다행이다. 건강하고 젊은이가 들어와서 간도 봐주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도 해주고, 네 시누이는 내가 간 좀 봐달라고, 아니면 음식 상했나 안 상했나 맛 좀 봐달라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한다. 예민한 건지 유난인 건지. 자고로 여자가 이렇게 좀 낙낙하고 어른 말도 좀 잘 따라주고 해야 하는데, 아이고 저건 사돈한테 이쁨 받긴 틀렸어. 내 딸이지만 저런 걸 누가 예뻐하겠니? 처음엔 참을만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 음식 맛보기의 강도는 세져만 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탓이 가장 크겠죠. 그래도 저를 변호하자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주라고 하는 것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쳐내야 할까요? 손사래를 쳐야 했을까요? 또한 처음부터 제게 상한 음식을 맛보라 하신 건 아니었으니 받아먹기 시작한 것이고, 만일 제게 처음부터 상한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셨다면 분명히 저도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겠죠.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조금씩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김치 냉장고 쪽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김치통을 하나 꺼내셨는데 통을 열자마자 좋지 않은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습니다. 진동하는 적국 냄새와 정체 모를 냄새들이 풍겨져 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파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파김치를 길게 쭉 뽑으시더니 돌돌 말아 제 입에 쏙 넣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온 파김치를 거부하지도 못한 채 저는 오물오물 씹기 시작을 했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네 시누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파김치를 좀 담궈달라고 하더라고. 지 신랑이 혈압이 높은데 혈압 낮추는 데는 파만한 게 없다고. 그래서 좀 담궈봤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처음 담궈달라고 했는데 창피하게 사위한테 이런 거 냄새 나는 거 줄 순 없잖니. 그래서 네 시누이는 새로 담궈주고 이건 너랑 나랑 반반씩 나눠 먹도록 하자. 그리고 네 신랑 비 약한 거 알지? 괜히 꺼내 놓았다가 나 욕먹이게 하지 말고 꽁꽁 숨겨두고 너 혼자 먹어야 한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먹어 치워야지.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니? 비릿한 적국 냄새와 함께 군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냄새도 고약했고 못 먹을 정도의 파김치긴 했습니다. 속으론 어머니 이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도대체 무엇을 넣으셨길래 이 모양이 된 걸까요?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파김치가 아니에요. 버리기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얼른 버리셔야 할 것 같아요. 냄새가 코에 스며들 참인데 이걸 먹으려고 제게 반을 나눠주려고 하신다고요? 저는 거절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주시는 파김치 반통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정 없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던 그 딸의 사위에게는 그리 조심하고 창피해하시면서 딸 같고 든든하고 친딸보다 훨씬 더 정이 간다던 제게는 조심하는 것도 없고 창피하시는 것도 없이 못 먹을 파김치를 나눠주셨던 것이었지요. 그날 파김치를 본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고마우나 적당히 거절해야 할 땐 꼭 그리 행동을 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니신데 고집도 있으시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본인 뜻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온 가족들이 답답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한번 들어주면 또 들어주기를 원하고 맞장구 쳐주면 또 그게 다 맞는 줄 아신다고. 어머니 맨날 우리 가족들 전체가 어머니를 싫어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어머니 행동이 너무 무례하니까 한번 들어주면 싫다고 아무리 100번 거절을 해도 계속 또 들어달라고 하시니까. 막무가내도 아니고 아무튼 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있으셔. 물론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닌데 자기도 계속 어머니에게 맞장구 쳐드리면 정말 피곤할 거야.
시누이 또한 그 재수없는 말투로 제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엄마지만 보통이 아니라서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고요. 엄마 생각에는 언니가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그건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게 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시누이에게도 똑같이 해서 결국엔 어머니를 포기했다 하시더군요.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본 적 있어? 그것 봐, 없잖아. 옳기도 적당히 해. 한 번 받아주면 계속 받아줘야 하고, 만일 수틀리면 거짓말쟁이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분이거든. 나도 내 엄마 욕하고 싶겠니? 그런데 나도 질려서 포기했어.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지 말고 옳게도 솔직한 심정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도록 해. 나중에 큰일 만들지 말고. 그때만 해도 식구들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고집을 넘어서 아집 같은 게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리고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모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유령 취급을 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 생각했고 며느리니까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시어머니와 짝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족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궁합이 맞다고 매일 칭찬을 하셨으면서 어떻게 제 입에는 냄새나는 파김치를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건지, 어머니가 매일같이 저를 제일 아낀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아끼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예쁜 것만 먹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일들은 비단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뿐만이 아니라 시댁을 가면 어머니는 꼭 제게 음식을 싸주셨는데 단둘이 사시는데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항상 싸주시는 음식이 한 보따리였습니다. 그럼 좀 깔끔한 통에다가 싸주기라도 하시지 음식이 조금 남은 통을 비우고는 씻지도 않고 바로 싸주실 음식을 넣으시곤 했죠.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싸주신 건 아니었으니 집에 가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꼭 어머니는 제게 본인의 밥을 덜어주시곤 했습니다. 당신이 드시던 그 밥을 말이죠. 그런 행동을 보고는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왜 더럽게 엄마가 드시던 밥을 이 사람한테 주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얘, 더럽니? 아니지?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하여튼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마음 쓰는 게 며느리만도 못해. 그리고 며느리랑 나랑 혈액형 똑같이 O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가 같은 사람이라고. 좀 나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만의 애정 표현인데 왜 네가 난리야? 안 그러니 며느라?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나랑 맞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어. 다들 나를 무시하기나 바쁘지. 누가 나란 사람 신경을 써? 그 누가 남이 먹던 김치 국물이나 반찬 묻은 밥을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같은 혈액형이면 다 상관이 없는 걸까요?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어머니는 분명 저를 향한 애정 표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애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남편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당황하실 수도 있고 무안하실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평소 식구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참아드렸고 맞춰드렸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전초전으로 이미 파김치로 시작이 되어 당시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제게 버리긴 아깝고 당신 자식들 먹이기는 싫은 음식을 제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코다리찜이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생선을 좋아하지만 꾸덕꾸덕한 느낌의 코다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 사신 할머니가 코다리를 마당에서 말리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코다리에 까맣게 앉아있는 파리떼를 보고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코다리가 그렇게 건조가 되진 않겠지만 첫 번째 인상이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코다리찜을 볼 때마다 파리떼가 잔뜩 앉아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어 절대로 코다리찜을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또 망친 코다리찜을 주시더군요. 그땐 저도 모르게 쏙 제 입에 넣으려고 한 그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라 놀라긴 했네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코다리 건조하는 방식을 봤는데 그게 제게는 충격적인 기억이라 코다리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못 먹을 걸 준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고요. 내가 너한테 먹으면 죽을 걸 준 거니? 이게 짠지 안 짠지 간 좀 봐달라고 넣어주려고 한 거였는데 사람 무한하게 어쩜 이러니? 가족들 모두 나를 우습게 보니까 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호강의 경우도 너무 겨웠구나. 시어머니 안색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감히 시어머니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냐고 건방져도 이렇게 건방질 수가 없다며 저를 심하게 모욕하듯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던 저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시어머니에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손길을 단 한 번, 그것도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부를 했을 뿐인데 너무 심하게 닥달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다들 무시하니까 너도 이러는 거 아니냐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배웠니? 아니면 네 남편이 이제 나 무시하라고 하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내치는 며느리? 내 참내. 내가 이런 걸 그동안 좋다고 물고 빨고 했으니? 너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음식들 몽땅 다 내다버린 거 아니야? 여느 며느리들처럼 시댁에서 음식 가지고 가서는 죄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냐고. 살갑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너를 좋아해줬건만 어디서 거짓말을 요리조리 하면서 시어머니를 농락할 수가 있어? 다들 한통속이야, 한통속.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더 붕괴를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점점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예뻐한다고 그렇게 물고 빨고 할 정도로 저를 아꼈다고 하셨으면서 그동안 제게 하신 행동은 전혀 그렇질 않았거든요. 딸처럼 생각하고 저와 가장 친하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동안 제게 못 먹을 것을 먹이신 건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분명 모순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신 거였고 만만하게 보신 거였죠. 다른 식구들이 평소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고 귀찮아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맞춰드리려 노력을 했던 것이었고 제 나름 시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했었는데 저야말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계속 벌개진 얼굴로 배신감이 들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다 하시며 계속 화를 내셨고 결국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나름 제게 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급기야는 도가 지나치는 말씀을 하시고는 말았죠. 그동안 내가 전화 꼬박꼬박 하라고 했는데도 네가 몇 번이나 내 뜻에 따라줬니? 내가 전화해야지만 그제서야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너 항상 이러지 않았니? 넌 내가 밤새 안녕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어쩜 그렇게가 정이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내가 네 시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들보다 너를 더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거 알아 몰라? 처음부터 살갑지 않아서 이번에도 틀렸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어디 한번 좋은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만들어 보겠다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너는 받아갈 줄만 알았지 절대로 나한테 먼저 주진 않더라.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네 엄마한테도 이렇게 하니? 내가 친정 엄마였어도 이렇게 했겠냐고. 아유 다 필요 없다. 남편 복 자식 복 없는 것은 며느리 복도 없는 게 당연하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것 다 내 집착을 했는지. 아유 다 내 잘못이다 잘못이야. 저야말로 되묻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야말로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하신 게 맞냐고요. 더군다나 친정 엄마까지 들먹거리시며 저를 몰아붙이시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제가 먹고 싶어하지 않은 눈치면 알아서 먼저 치우실 순 없는 거였는지
또한 제가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오해를 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거라 닥달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버렸어요. 나쁘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음식들 집에 싹 다 가져가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속이 시원하세요? 이제 거짓말 같지 않으시냐고요. 이제 좀 진정하실 건가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딸로 생각하신 거예요? 딸 사랑을 그렇게 하시나요? 못 먹을 음식 주시고 음식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맛보라 하시고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냐고요? 어머니를 저희 엄마처럼 생각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저희 엄마는 그런 음식을 제게 주지도 먹이지도 않으시니까요. 딸이 혹시나 아프게 될까봐 절대로 그런 음식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어머니도 제게 맞추려고 저를 예뻐하시려고 노력하신 만큼 어머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노력했고 식구들이 어머니 무안 줄 때마다 그게 안쓰러웠고 어머니 입장이 되어서 어머니 편을 들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신 거고 막대하신 거예요. 어느 부모가 며느리한테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나요? 그리고 전화 이야기. 그럼 어머니 딸들이나 아들은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하나요? 제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우선 어머니 자식들한테 바라고 기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동안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참아왔던 순간들이 억울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는 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10번 잘했다가 한 번 그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워지는 것이 바로 며느리의 자리인 건가요? 우리가 먹어치우지 않으면 누가 먹어치우겠니? 제가 무슨 먹개비라도 되나요? 저도 배부르고 남은 음식 먹고 싶지 않은데 꾸역꾸역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던 어머니. 좀 더 나에게 애교를 부려달라.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줘라. 그렇게 하면 네 남편도 보는 게 있으니 배우지 않겠느냐 하시던 어머니. 그렇게 자식들 전화를 받고 싶으셨으면 교육을 시키셨어야지. 대리 효도처럼 제게 바라시는 건지. 참 며느리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싶어지더군요. 제게만 너무 바라기만 하셨던 어머니, 딸들과 아들에게는 한마디 못하시며 그들의 욕을 제게 하시며 편 들어주기만을 바라셨던 어머니. 죄송하지만 왜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무안을 당하고 귀찮은 존재로 사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잘못한 거였겠죠. 바보같이 참고 따라드렸던 제 행동이 문제였겠죠. 눈 질끈 감고 솔직히 제 마음 한번 이야기했으면 되었던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이 요즘 세상이라 하더라도 몇 %나 될까요? 제발 시어머니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절대로 엄마가 될 순 없는 거라고. 나 또한 너를 딸로 생각할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괜히 부담되고 불편하게 살지 말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는 거의 말도 섞지 않고 둘째 시누이처럼 시아버지와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거들어야 하는 일들을 하긴 하지만 절대로 시어머니와 말을 섞진 않아요. 그렇게 좋은 사이였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편해야 했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리 선택을 한 것입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그에 발맞춰 변하지 못하고 천천히 혹은 제자리 걸음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